티키타카, 내가 예민한 거야? 죽어도 꼰대는 되기 싫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을 달래는 시간, 내가 예민한 거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정은 덕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의 사연은요? 네, 도시락 정성은 좋지만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상에 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점심 도시락을 싸준다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찍는 한 채널이었는데요. 뭐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과 정성은 알겠지만 이걸 보면서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 아내가 남편의 밥상을 이렇게 따로 챙겨줘야 하는 거지? 이런 내조가 아내가 꼭 해야 하는 의무 같은 건가? 등등 여러 생각을 했는데 마치 이런 역할로만 여성상이 고정되는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근데 직장에서 이 얘기를 꺼내봤는데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저 예민한 걸까요? 혹시 이거 제 사연을 이렇게 좀 각색한 건가요? 와, 진짜. 저도 지금 그저께 4일치 남편의 아침 도시락을 싸고 4일치요? 4일치. 왜냐면 이제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는 시기여가지고 제가 싸면서도 자괴감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왜 나만 이렇게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그렇고 두 분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건 조금 예민한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사연을 보낸 거? 네. 아니, 왜냐면 이제 갑자기 급발진을 하셨어요. 영상을 보다가. 같이 급발진 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점심 도시락을 되게 뭐 맛있게 싸고 있거나 이렇게 아마 보셨던 것 같은데 보다가 갑자기 이걸로 이제 여성성이 고정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내조가 꼭 해야 되는 의무인가 하시다가 갑자기 회사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이게 말이 되냐 얘기를 꺼낸 거는 네, 예민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저도 이런 생각은 동의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그쵸. 정은 기자 얘기에 동의합니다. 무슨 취지인지 아시죠? 네. 아니 저는 아까 선희 기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 보면서도 이거 내가 되게 익숙한 스토리인데 이 녹음하면서 들었던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희 기자 떠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도 저희가 이 녹음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요새 경무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피곤한데도 지금 4일치 도시락을 쌌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투영이 돼서 또 이런 생각을 사연자가 한 거 아닐까. 저는 그 부분은 좀 공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저 급발진 너무 이해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부가 어떤 사이인지도 모르고 또 맞아요. 그 여성분이 뭐 직업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집에 잠깐 뭐 계신지 뭐 이런 거 전혀 모르지만 그냥 어쨌든 이게 도시락을 싼다는 것 자체가 고생스럽지 않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고생스러운 일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진짜 이 티키타카 1시간 정도 하면 얘기를 풀어놓겠는데 너무 이해가 되고 근데 저도 이제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일을 하고 남편도 일을 하는데 제가 도시락을 싸거나 집안일 거의 대부분 이제 사실 해요. 음식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집안일은 결국 분담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집안일을 전담하게 되고 뭐 남편이 이제 아이의 뭐 숙제를 봐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느 가정이든지 분담이 되게 되는데 이게 뭔가 그 부엌에 있고 이런 것들은 좀 그 여성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일부 분들이 남자든 여자든 다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은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많이 이제 하는 편이긴 한데 제 주변에는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네, 약간 더 얘기하다가는 부부 갈등 혹시나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못 듣는 걸로. 이 파일은 이제 업로드하지 않는 저는 것으로. 음성 변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선희 기자님. 사연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걱정하는 반응이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꽤 올라왔다고 합니다. 도시락 만드는 동안 남편은 뭐 하느냐, 가부장제의 단면이다. 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처럼 보여진다면 가부장제가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요리 실력이 좋지 않거나 소위 이런 내조를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사실 나는 좀 덜 사랑하는 건가? 약간 나는 부족한 아내인 건가? 이렇게 죄의식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나 너무 예쁘게 도시락 만들고 난 너무 이게 즐거워 이렇게 찍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좀 파급력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약간 또 다른 이제 스토리를 펼치는 거죠. 남편이 요리 말고 다른 것들을 담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 엄청 돈을 막 엄청 벌어온다든지.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 것 자체가 즐거움인데 왜 그렇게 꼬아서 생각을 하냐. 그리고 서로 합의가 된 걸 수도 있는데 내막을 모른 채 그렇게 네. 비판하고 비판하고 급발진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 지난 8월에 한 재혼 전문 결혼업체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아, 재혼 전문. 네,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한번 해보셨던 그 실체가 좀 있는 분들이네요. 해보셨던 분들인데 네. 전국 돌싱 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이제 이전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네. 네, 일단 첫 번째가 결혼 생활 중에 본인하고 상대의 관계를 좀 비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더니 남성은 동업자라고 응답한 게 1위였거든요. 네. 섭섭한데요. 네, 이거 34.1%로 그러니까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한다 이런 이제 동업자. 취지인 네. 것 같고 반면 여성들은 상사와 부하라고 아, 답한 게 33.3%로 가장 많았어요. 조사 찐이네. 네, 그러니까, 상사와 부하?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권위적이고 이 위계 관계가 많았다라는 뜻으로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걸 좀 더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다른 질문도 가져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전 배우자와 결혼 생활 중에 본인은 상대를 대할 때 어떤 느낌이었느냐 또 이런 질문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남성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합친 건데 합쳐서 81%예요. 격이 없이 만만하게 네. 이런 단어들을 선택한 반면에 여성들은 부담스럽게가 60.9%로 가장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각각의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뭐 그런 사정들까지 저희가 뭐 고려해서 예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여전이라고 바라볼 만한 그런 상황들 남성상 여성상 혹은 좀 권위적이고 고정된 관계들 이런 것들이 꽤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꽤 남아있긴 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너무나 가정마다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라온 가정 환경도 다르고 네. 이를테면 또 이렇게 연애해왔던 패턴이나 경험 같은 것들도 맞아요. 다르다 보니까 이를테면은 나는 좀 리더십이 있고 좀 이렇게 오히려 조금 이렇게 지시를 누가 편하게 좀 계획을 짜고 난 따라가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니 내가 이끌고 가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남녀의 차이도 있는 것 같은 제가 회사 동료들이나 같이 결혼해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남자가 뭐 대접을 받고 여자가 대접을 받고 이런 걸 떠나서 결국에는 조금씩 자기가 잘하는 특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리를 제가 하는 게 이게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우리 가정에서는 제가 제일 잘해요. 결국에는 이게 다른 사람이 노력을 했어도 맛이 그 맛이 안 스트레스 받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힘들어도 몸이 부서져도 하는 게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그 애들을 더 이렇게 호되게 가르칠 수 있는 남편이 애들 숙제를 봐주게 되거든요. 근데 또 역할 다른 분배가 가정을 되는 거네요. 네, 다른 가정을 보니까 남편이 요리를 또 되게 잘해요.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요리를 잘하니까 그거는 또 남편이 하고 엄마가 이제 선생님 출신이니까 뭐 애를 숙제 받은다든지 이게 분배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합리적으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각각의 가정은 다 사연들이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헌신적인 어머니의 이렇게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처럼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남동생은 요리나 집안일을 남동생이 다 해요. 그런 거 보면 또 되게 또 다르구나 하면서도 또 좋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말이 길어지네요. 자꾸만 하다 보니까. 혹시 음성 변조 하시겠다는 거 이후로 지금 너무 태도가 돌변했나요? 선희 기자라고 자꾸 해가지고 정훈 기자가 혹시 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음성 변조 해주시는데 제 건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얘기한 것처럼 네. 현실에서는 그 여성 이 이제 전업주보다 이런 고정관념은 네. 사실 그 현실에서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고정관념이 있더라도 현실에선 그런 건 잘 실제 사례는 없다는 건데 네.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가사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즉 남성 가정주부는 21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점점 상승 추세인 걸 좀 주목해야 하는데 네. 성별에 따른 고정 역할에 경계가 희미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니냐 같은 따가운 주변의 시선이 있다는 인터뷰가 담긴 기사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혹시 주변에서 남성 전업주부 본 적 저는 있으세요? 있어요, 주변에. 근데 그거를 또 이게 남녀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이게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아내는 사실 집안일에 큰 관심이 없고 일을 굉장히 워커홀릭이고 남편은
남편은 이게 사람들과 관계보다는 가정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집안일 챙기는 거 좋아하는 분이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그 분담을 하고 있고 문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는 남편이 집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있기 때문이지라는 것과 남편은 또 나는 이게 하는 게 적성에 맞고 이래서 우리 가정이 돌아가고 있지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명확한 커플이거든요. 그분들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없죠. 아, 저는 이제 네. 저희 아버지가 네. 그 원래 이제 따로 사업을 하시니까 재택근무를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굳이 설명하자면 전업주부의 역할을 하시긴 했는데 그렇게 또 잘 하시지는 않으셔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시면서도 약간 중간중간 현타가 오시는 건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셨는지 네. 저도 음성변조 해주세요. 남는 게 없겠네요. 애초부터 자막을 깔아야 되네요. 익명의 녹음으로 시작할 걸 그랬어요. 네. 덕현 기자는 어때요? 아, 저는 주변에 남성 전업주부를 본 적은 없고 네. 근데 여기 바로 왜 저희 정 기자가 얘기했지만 네. 뭐 가정에서의 책임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네. 명절에 막 네. 친척 엄청 먼 정말 오랜만에 보는 한 어르신이 오셨을 때 네. 그 제 친척분 중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젊은 남성분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프리로 일할 때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일감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내분은 일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이제 네. 뭐 크게 돌아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너가 이렇게 돈을 벌어오고 해야지 이렇게 집에 있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네. 얘기를 이제 하시니까 사실 저 또래 사람들 뭐 뿐만이 아니라 위인 분들도 네. 공감이 잘 안 돼서 뭐 그랬던 경험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도 그렇지만 또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되게 많거든요. 아, 이런 게 진짜 점점 깨지고 있는데 더 좀 깨져야 된다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 굉장히 수위 조절하기가 어렵네요. 막 갑자기 저도 급발진할 것 같아가지고. 진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사연으로 돌아와서 사연자분께 저희의 의견을 좀 전해드려야겠죠. 아니, 저는 근데 이분의 생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관념이 되는 게 저도 불편하고, 근데 이제 또 이게 저도 이렇게 이런 콘텐츠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편한테 싸는 거가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 도시락 자체를 예쁘게 싸는 거에 대한 약간 그 보여주고 이런 네. 것들이라서 맞아요. 또 저는 그냥 이렇게 보면서도 왜 남편한테 이런 걸 싸지라는 생각은 사실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참 예쁘게 싼다. 손재주가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리고 이 생각 자체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처음부터 냉정하게 예민하시다, 죄송하다 하면서 이제 음성 변조를 요청을 했으니까요. 네. 네,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네요. 예, 뭐 익명의 기자 두 분이 이렇게 의견을 말씀 주셨고요. 네. 네, 저는 뭐 그렇게 예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네. 이런 의견도 아예 못 낼 의견이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물론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좀 다르면은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유튜브 채널 분도 제가 네.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뭐 이분의 또 사연이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또 한번 사연자분께서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네. 그렇게 또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이분 만나고 싶네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뭐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이런 얘기를 또 꺼내서 하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렇죠. 서로가 생각은 너무나 다르고 가정도 다르지만 그래서 저희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좀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에게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요. 의견도 보태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익명의 티키타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